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강신업 TV는 사실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드립니다. 현안 분석을 가장 날카롭고 그리고 신랄하게 해드립니다. 강신업 TV 구독과 공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광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입니다. 전월세 광풍이 몰려옵니다. 집주인들이 너도 나도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거주하기 위해서. 실거주 안 하면 양도세 때리겠다, 보유세 때리겠다 막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집 비워달라, 내가 들어가 살겠다, 난리 났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한 달 새 1.37%가 올랐습니다. 한 달 새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문재인 때보다 더합니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법 직후에 전세 매물이 급감했는데 거기다가 토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또 양도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또 올라가면 전월세 불 보듯 지금 또 올라갑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보유세 올리면 집주인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월세 거기다가 또 전가할 거 아닙니까? 매물은 더 줄고 이제 전월세 값만 폭등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라 그러니까 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사 갈 데가 없습니다. 전월세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석 달 뒤 방을 빼달라네요. 주변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보증금으로는 이사도 못 갑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직장은 어떡하고 애들은 어떡하나요? 무주택 서민들의 유일한 주거 버팀목인 전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주택 실거주를 강제하는 정부 정책으로 임대차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등살 아래 세입자들은 더 싼 외곽 전셋집이나 월세로 속절없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극심한 전세난을 두고 정상화 가정이라는 대통령 발언은 벼랑 끝에 선 세입자들의 무력감과 박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전세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정부 공급대책이 발표도 전부터 재탕, 맹탕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8만여 구의 가구에 이르는 서울 정비사업 2주 수요까지 쏟아져 나오면 그야말로 난리 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재건축 등으로 인해 가지고 8만 가구가 지금 전월세로 가야 됩니다. 자기 집도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일단 비워주고 또 새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가구가 8만 가구 정도 됩니다. 난리 났습니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전가도 전월세가 폭등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인상하면은 집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전월세에다가 거기다가 전가를 시켜가지고 전세값 올리고 월세값 올리지. 이런 식이라면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법 시행 직후 때보다 더한 전월세 난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때도 말이죠. 임대차 3법 만들어가지고 전월세 난을 아주 가중시켰는데 지금 전월세 난이 그때보다도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9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지수는 128.1로 2020년 하반기 임대차법 시행 당시 기록한 최고치인 133.3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해당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28.1이라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128명인데 전세는 100개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전세 가격도 널뛰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1.37% 올라서 2013년 10월 1.57% 이후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2020년에서 2021년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매물 잠김과 전세값 폭등 배경엔 정부의 겹겹 규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가 대폭 확대됐고 임대차 매물 감소로 직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더해지면서
매물이 더욱 빠르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초 이재명이 X를 통해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처음 밝힌 이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너도나도 전세 매물을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전세를 안 놓고 아예 팔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신규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내가 살겠다 그러면 그 전에 전세 살던 사람이 나 전세 더 살래요 라고 말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가 굉장히 이제 전세 얻기가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전세 놓던 사람이 집을 팔아버렸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건데 더군다나 8만 호가 이주해야 됩니다. 이게 시한폭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인해서 또 집을 구해가지고 이주를 하는 수요가 8만 호입니다. 8만 호. 근데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내놓고 다른 데로 이주하면 되게 서울로 구하려 그러지 어디 구하겠습니까? 또 근교, 서울 근교 구하지 뭐 지방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이 8만이지 자기 집 갖고 살던 사람 8만 명이 지금 전세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월세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전월세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월세 광풍이 몰려오고 있다. 문재인 때보다 더하다. 지금 문재인 때보다도 전세가 말이죠. 지금 더한 지경으로 올라서기 직전입니다. 전세가 월세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재명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때 전월세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오히려 집값이 안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윤석열 정부 때도 이런 광풍은 없었어요. 문재인 때 전월세 광풍이 좀 불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다시 이재명이 들어서 부동산을 갖다가 완전히 쑤셔놔가지고 이따위 지금 상황을 만든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똘똘한 한 채까지도 중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한 채 가진 사람도 실거주 안 하면 안 된다. 아니 실거주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전세 사던 사람 다 쫓아내라는 말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재명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가 봐. 아니 내가 한 채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전세를 줬어. 예를 들어서. 근데 한 채 있는 사람도 들어가 살아라. 그래야만 세금을 중과를 안 한다 그러면 그럼 들어가 살기 위해서 전세 살던 사람을 나가라고 할 거 아니야. 형식적으로라도 들어가 살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도대체 전세가 어디 있고 월세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다주택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주택자 중과한다 그러니까 다 팔아버렸잖아 그냥. 팔아버리니까 거기 새들어 살던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전세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지만 사는 사람이 들어와 산다 그러면 전세 갱신 청구권이 무력화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월세난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공급은 안 하고 계속 수요만 억제를 하겠다고 하니 이제 공급 안 한다고 말하니까 이제 와가지고서 무슨 폐버스를 이용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집으로 하자. 그게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 이재명은 무능한 자입니다. 그야말로 JQ는 좀 있을지 몰라도 깊은 어떤 그 사고 하에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가지고 아주 정말로 그 액기스를 뽑아내야 되는데 세종대왕은 말이죠. 오히려 그 토지 과세 정책 바꿀 때 말이죠. 무려 10년 정도가 넘게 그때 한 19만 호 정도에 대해서 여론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때도 뭐 9만 대 8만 정도 되나 뭐 하여튼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 결론이 났는데 그만큼 세종대왕은 말이죠. 하나의 정책을 쓸 때도 혼신을 다해가지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재명처럼 저렇게 툭툭 던지고 지금 문재인에 이어서 이재명은 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광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말이죠. 뭐 그래도 기성세대는 좀 낫습니다. 청년들이 문제죠. 청년 세대가 이제 문제인데 뭐 학교라든가 내지는 직장이라든가 어떤 이유로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전세가 저렇게 없어지고 월세가 또 폭등하고 그러면 월급 뭐 400만 원 받아가 예를 들어 40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월세를 200만 원 냈다. 뭐 그럼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냥 직장을 갖다가 못 다녀도 지방으로 알아보고 지방으로 아예 이사를 간다든지 뭐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또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뭐냐면 어디 살고 싶은데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뺏은 거야. 그러니까 거주의 자유를 뺏은 거라고.
결과적으로 행복 추구권을 뺏은 거라고. 이재명이가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업TV 쇼핑몰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 알부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